갑작스럽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학회 행사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진행상에 뭐 부드럽지 못한 부분이나 좀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중간에 뭐 소리라든지 아니면 영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자나 아니면 저를 통해서 알려주시면 최대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는 여기까지. 예, 김광현 예. 교수님 잠깐 시작하시기 전에 정진철 학장님 지금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잠깐 소개를 받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아까 저기 좀 연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못 드렸는데요.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장 정진철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목소리? 음소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화면으로 보면 음소거는 아닌데요. 정진철 학장님, 교수님. 학장님, 예, 알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자장 교수님께서 진행을 하시는 동안에 상황 파악해서요. 정진철 교수님과는 연결을 다시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김재욱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장님께서 이제 교수 초빙 중심으로 경영대학장님 5분, 4분과 자장님이 말씀 나누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재욱 학장님. 네, 오늘 저희들한테 주어진 토픽은 각 경영대학에서 교수원에 대한 충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학교의 팔러시나 그리고 생각을 좀 공유를 하고 하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경영학 교육과 연구라는 것이 교수를 중심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의 충원이라는 것이 공적으로 보면 각 대학들이 생각하고 있는 경영학에 대한 미래 발전 방향이라든지 비전과 아주 밀접하게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참석해 주신 저를 포함한 학장님들께 이렇게 질문을 크게 보면은 3가지 정도로 축약을 해서 질문을 드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각 학교에서 어떤 방식으로 교수님을 초빙하고 계시는지, 교수님을 초빙하실 때 어떤 철학과 어떤 기준을 갖고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여쭐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현재 그런 방식이라면 미래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교수를 충원하는 방식을 바꾸거나 혹은 충원하는 방향에서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교수 요원의 선발이라는 것이 결국은 경영학의 미래 그리고 각 대학이 추구하고 있는 경영학에 대한 생각과 맞물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은 각 학교가 갖고 있는 교수 요원 충원 방식에 대한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생각을 기반으로 놓고 봤을 때 각 학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경영학의 미래가 어떤 것일까?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경영학계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부분을 교수 충원이라고 하는 토픽과 연결시켜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좌적을 맡고 있으니까 저희 학교 얘기를 먼저 하는 것보다는 다른 학교의 학장님들의 말씀을 먼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아까 방금 김광인 교수께서 소개를 해주신 그 순서대로 이제 첫 번째 질문을 갖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그거의 역순서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장이신 권석균 학장님께서 또 오늘 특별히 또 파워포인트도 준비해 주시고 하셨으니까 준비해 주신 거를 보면서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의 교수 충원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학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총대를 안 맞으시고 저한테 넘기셔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방금 그렇게 말씀하신 형태는 아니지만 제가 그냥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공유를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로 띄워보겠습니다.
보입니까, 화면이? 네, 네, 보입니다. 잘 네, 잘 보입니다.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사실 이 포럼에 참여해달라고 연락을 받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좀 애매했거든요, 사실은요. 그리고 교수 충원이라는 게 뭐 한정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이 많은지 좀 그랬지만 하여튼 정리를 좀 해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막 교수의 요건 이런 거에 대해서 더불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 인사 관리를 좀 하기 때문에 그 흐름대로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처음에 이제 충원 계획을 많이 세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을 뽑을 것이냐 이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경영학을 공부하듯이 경영학에서 얘기하듯이 경영대학의 전략과 운영에 따른 수요가 나올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운영적인 측면은 전공별 균형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뭐 너희 전공은 몇 명인데 우리 전공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이제 균형적인 필요 여러 가지 이제 운영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데 전략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경영대학의 전략 차별화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벤처나 이런 데 역점을 기울인다든지 창업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런 쪽의 교수를 더 많이 뽑고 그러면 각 대학별로 세부 전공 구조가 조금씩 다르죠. 예를 들면 우리 분야 같으면 경영전략과 인사조직이 나누어져 있는 한양대학교 케이스든지 또는 매니지먼트로 묶여져 있는 일반적인 대학의 모습이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각 세부 전공별로 수요가 조금씩 달라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아졌고요. 저희 대학은 가장 티피컬한 전형적인 건데 이제 가장 현재 난점은 뭐냐면 생산 운영 관리하고 MIS 분야가 교수님들이 많지가 않아서 한 트랙으로 묶어져 있다는 게 이제 특별한 분야라고 봐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전략적 차별화의 필요성에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 교수 충원 상태에서 약간의 그 편차랄까 이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어쨌거나 경영대학의 전략적 차별화를 담는 형태로 각 대학이 좀 특성화된 형태의 교수진을 보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새로운 시대적인 요구가 뭐 당연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형태의 경영 교육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런 쪽에 교수 충원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게 현실이다. 왜냐하면 기존 전공 분야에서의 전형적인 형태의 교수님들 강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어떠한 형태의 새로운 시대 교육을 반영하는 쪽으로 충원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현실의 이슈에서 경영교육 인증이나 평가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국제 인증이라든지 국내 인증에 맞는 조건으로서 되게 이제 계량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언론사들, 파이낸셜 타임스를 비롯해서 국내 언론사들 이런 평가기도 있는데 어쨌거나 대부분은 뭐 언론사 일부 기준은 연구도 보지만 대부분 교육기관으로서 평가잖아요. 그래서 연구기관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연구 중심 대학을 지향하고 있는 많은 대학에서는 좀 미스매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좀 빨리 간단하게 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고용 형태가 매우 다양하죠. 우리 학교에서는 현재 여기서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정년 트랙이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일반적인 것이고요. 연구 중심 교수와 강의 중심 교수는 뭐냐면 정년 트랙의 교수이신데 연구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교수는 연구에 더 평가에 가점을 두고 강의 중심 교수는 되게 시니어 교수님들이 해당되겠죠. 강의에 좀 더 평가에 중심을 두는 교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채용 당시부터 이렇게 구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참고로 이런 그 정년 트랙 내에서 이런 것이 모색이 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강의 전담 교수, 어정트 프로페서 같은 형태가 있죠. 당연히 강의만 전담하는 교수고요. 산하경력 중점 교수가 있고요. 특임 교수, 특별한 과목을 맡거나 특별한 역할을 부여하는 교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겸임 교수, 초빙 교수, 석좌 교수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크게 보면 정년대 비정년 교수인데 역시 정년 트랙은 연구와 교육 봉사가 균형적으로 추진이 되고 물론 연구 중심 교수는 좀 더 연구의 비중, 강의 중심 교수는 좀 더 교육의 비중을 두긴 하지만 정년 트랙 내에서 움직이고 나머지 이제 강의 전담 교수부터는 비정년 트랙이 되니까 이런 채용 목적 특유의 요건으로 저희들이 이제 뽑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발 기준을 하면은 현재까지 저희도 연구 업적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되죠. 특히 트랙 전임 트랙 교수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SSCI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KCI 저널 퍼블리케이션에 대한 너무 소외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실제 들어오고 나면 연구업적 평가도 SSCI 탑 10%, 40%, 스코프 이렇게 계층화를 해서 많은 가점을 주고요.
KCI는 뭐 사실 이런 인정받는 평가 중에 가장 낮은 점수를 주는 것이 채용에서부터뿐만 아니라 실제 들어와서도 그런 것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또 우리 HCI 우리 쪽도 많으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객관성을 담보하면서 이렇게 양적 계량적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연구가 많은 사람이 최고 좋아요. 그러니까 질보다는 양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거 2년에 연평균 몇 점 이상이다 뭐 이렇게 되니까 시간에 쫓기는 2년 개념으로 한정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질적 어떤 연구의 토양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형태지만 지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그다음에 실무 경험을 중시한 특이한 목적의 그런 것은 아까 이제 실무 현장 전문가를 중시하는 분을 뽑으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IT 비즈니스나 창업 등 이런 분야에 우리가 이제 교수를 뽑을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은 이런 물론 고려대학이나 이런 큰 대학은 다 공간이 있겠지만 우리는 많지가 않아서 이런 분야에서 뽑고자 하는데 현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새로운 경영학의 수요가 발생을 하는데 우리 교수진들은 약간 미스매치가 발생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야를 적극적으로 뽑을 수 없는 것은 전체 교수의 풀을 많이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선발은 기준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구는 많이 반영을 아까 하지만 또 교육 경력을 또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그 강의 경력에 대한 가점 제도, 점수 제도가 있어요. 여기 점수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특히 영어 가능 여부 이런 것도 평가 점수에 들어가 있고요. 과거에는 시간 강사 경력이 중요했는데 이제 또 강의 평가는 어느 정도 충족을 하면 연구소 근무 경력을 좀 쳐주긴 하는데 좀 그런 이슈가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합도라고 하는 미묘한 이슈가 있죠. 전공 적합도, 프로페셔널 스탠다드, 그다음에 뭐 인성과학, 친화력, 그다음 봉사 의지 등이 고려되어지는데 정성적 평가라고 해서 적합도 평가가 하는데 주로 여기서 사실 이렇게 하지만 계량화된 평가에서 우리가 논의할 수 없는 이분의 질적 연구, 높은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사실 적합도 평가에서 많이 봅니다. 현실에서는요. 실제는. 왜냐하면 그 평가 기준에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이 있다는 거고요. 절차의 공정성은 뭐 모든 대학이 그렇듯이 굉장히 많이 가장 우리가 신경을 쓰는 분야고요. 아마 다른 대학도 다 그렇게 할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모집 단계부터 공시제도라든지 면접도 뭐 화상 면접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면접을 허용하고 그리고 지원자 중심으로 많은 제도를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절차 공정성이 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 때문에 투명성, 객관성, 그다음에 자기 표현에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려고 이 면접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한다는 이런 노력들을 미국 대학만큼은 아니지만 하고 있습니다. 선발 의사 결정에서는 단과대학 단위 결정에서 시니어 교수 의견을 존중할 것이냐, 주니어 교수 의견을 존중할 것이냐 이런 그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시니어 교수 의견이 존중됐겠죠. 근데 지금 현재 저희는 주니어 교수 의견이 더 많이 존중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민주적 방식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우리가 세부 전공별로 교수를 충원할 때 타 전공 교수가 어느 정도 관여나 참여를 하는 것이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타과 예를 들면 뭐 경제학과라든지 또는 뭐 전혀 제3자 학과 교수들, 외대 내, 그다음에 외대 밖의 외부 교수들 이런 것들의 참여 정도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약간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학교 차원의 결정은 매우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교원인사위원이라고 하는 교무위원들, 학장회의죠. 거기서 이미 대부분이 거기서 다 결정이 되고 총장님과 이사위에서의 결정이 반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상 결정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은 승인이다. 결정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요.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나름 치열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충원이 절차가 밟아졌는지부터 많은 검토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학장회의에서 전체 학장회의죠. 그래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 지금 저희 학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정도고요. 제가 이제 아까 저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경영학이 좀 많은 문제에 봉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새로운 분야의 연구라든지 새로운 분야의 교육이 부족하다는 거 뭐 그런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원래 우리 분야의 교육에서도 연구에서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잠시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경영학 교수들이
임팩트가 있는 연구를 안 하시는, 별로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표현이 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경영이나 비즈니스나 우리 사회에 좀 임팩트가 되는 연구를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SSCI 중심의 연구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 심하게 얘기하면 어떤 SSCI 논문 아무도 안 읽잖아요. 국내에서는요. 해외에서는 읽을지 모르지만. 근데 그런 연구에 온 열정을 기울이는 형태로 지금 연구 인센티브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그런 분을 뽑고요. 또 그렇게 또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 요즘 임팩트의 사회라고 그랬잖아요. 특히 소셜 임팩트 같은 거 이런 거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KCI 저널, 우리 국내 그 등재지 저널, 주요 학회 등재지 저널에 대한 고민이 특히 젊은 교수들한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학교 활동도 좀 소홀히 하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경영학회나 국내 주요 학회, 저희 분야 같은 인사주의학회나 인사관리학회 뭐 이런 학회들에 참여하는 것과 미국의 학회에 참여하는 거하고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학회에 참여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가 싶어서 KCI 저널에 많이 내는 거 그것도 중요하고 또 신임 교수 충원할 때도 KCI 저널의 논문도 많이 좀 우리가 의미 있는 연구인지 확인해보는 그런 풍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 인센티브 제도의 한계는 사실은 뭐 이거는 대학 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경영학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모든 학과에 일관된 학교 차원의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을 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물론 고려대학은 경영대학 자체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학이 실용적 학문으로서 어떤 사회적 가치나 기여에 좀 더 오리엔테이션을 만들어내서 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그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한계가 있다는 걸 많이 느끼고요. 교육도 실용 학문으로서의 어떤 그 지식을 좀 많이 전달하고 학생들의 전문 역량을 배양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새로운 시대의 경영학적 사고와 가치나 이런 것을 전달하는 교육이 많이 필요한데 너무 이론적이고 지나친 그렇죠 이론성을 가진 교육 이런 것이 너무 많지 않은 생각도 해보고요. 또 그런 중심으로 저희 뽑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SSCI 숫자만 채우는 연구들 이런 것들이 지나치지 않는 한계도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봉사 분야는 대부분의 연구와 교육에 열심히 하지만 많은 분들이 봉사를 소홀히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의 어떤 하다못해 그 교육 학사 구조 개혁이라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니까 교육 분야의 봉사도 많이 하는 교수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 또 그런 분야에 다양한 관심을 가지는 그런 교수들을 채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술 분야는 아까 얘기했듯이 국내 학술 공동체에 참여를 많이 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는데 그런 것들을 특히 주니어 교수님들한테 요구하기가 참 어렵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 구조적인 이슈에서요. 사회기여. 사회기여는 과거에 저희 젊었을 때는 뭐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기업체에 많은 그 상호작용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기업체에서 경영학 교수님들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었잖아요. 기업 자신이 이제 한 단계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많이 소외된 형태가 발생을 하고 특히 사회 보편적 가치에서 많이 유리된 형태의 경영학 교수 역할 공간이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경영학 교수가 좀 소외되는 현상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니어 교수님, 그다음에 신임 교수들한테 계속 전송되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새로운 시대 요건이라고 굳이 애매모호한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뿐만이 아니고 우리 경영학 교육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어떤 자기의 기본적인 개념, 그다음에 봉사의 역할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것을 정립해야 될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감히 죄송스럽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중구난방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석균 학장님 사실은 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이 잘 섞여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지금 해주신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신임 교수를 충원할 때 사실은 그냥 신임 교수들만 보고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의 특성에 맞춰서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하는 분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사실은 충원해 나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마도 저희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지금 권 학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사실 고민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처음에 화두를 아주 잘 내주신 것 같습니다. 권 학장님 감사드리고요. 좀 이따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는 제가 갖고 있는 리스트에 순서대로 조선대학교의 정진철 학장님 모시고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 네, 학장님? 네네. 네. 제- 네. 들리십니까? 네. 예, 조금 그 마이크 볼륨을 좀 키워주실 수 있을까요? 정 학장님? 아니시면 약간 그 컴퓨터에 좀 가까이 다가오셔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목소리가 좀 작게 들립니다. 선생님. 네. 네, 저 지금 괜찮으십니까? 너무 가까이 오셨는데. 네, 괜찮습니다. 이제 들립니다. 네, 네, 네. 최대한 좀 목소리를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사실 저 조금 이 금방 접속하는 과정에서 좀 그게 있었고 접근이 좀 어려웠고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대학 지방의 사립대학 차원에서 교수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아까 우리 권 학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어떠한 인재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우수한 교수를 채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요즘에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방에 있는 대학들 입장에서는 그 지역의 산업체라든지 그리고 요즘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 변화도 있고 또 우리 이제 저희는 이 경영학과 교수를 채용하거나 그리고 경상대학에 있는 교수님들 채용하는 과정에서 요즘에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그 실용교육을 강조도 하고 있고 또 산학협력 중점 교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혼돈스러운 상황에서 지금 저희들은 아직까지 저희 대학에서는 전통적으로 했던 그 교수 채용 방식에 상당히 아직도 매몰돼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수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교수는 그 뭐 일반적으로 그 1차, 2차, 3차, 4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교수 그러면서도 저희들은 지금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합한 그 하이테크, 하이터치의 어떤 그런 전문성 있는 그런 교수 그리고 플립 러닝을 요즘에 많이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고 또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산학협력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수한 교수를 뽑는데 이런 산학협력 전문성 있는 그 교수들도 저희들은 비정년으로서 많이 지금 충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경상대학 그리고 우리 경영학부의 교수 채용 방식에 조금 특징이 있다 한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그 해당 전공별로 이렇게 교수를 충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해당 전공에서 1차적으로 우수한 교수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상당히 그걸 인정을 하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이제 교수들을 아무래도 이제 교수 역량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연구 실적이라든지 교육 교수 능력 그리고 대학 요즘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지방대학은 국책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대학이 얼마만큼 공헌을 하고 있느냐 또한 학생들을 그 대면하고 상담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을 얼마만큼 접촉력을 많이 할 수 있느냐 한데 이러한 점들을 교수 채용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상당히 이런 모든 면을 바라볼 수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량 지표로 되어 있는 연구 실적에 상당히 많이 좀 매몰돼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앞서 권석균 학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SSCI 같은 경우라든지 좋은 논문에 얼마만큼 많이 싣고 있느냐 하는 사람 중점으로 저희들은 교수를 충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간략하게 우선 말씀드리면 여기까지이고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제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진철 학장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아무래도 그 지금 저희 뭐 지방 사립대 입장으로 놓고 본다면 현재 저희 꼭 이 경영대학만이 아니라 국내 이 대학들이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아마 그 쉽게 사실은 저희들이 큰 변화를 가져가는 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정부 시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지만 경상대학 경영학과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게 이제 고려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시고 그다음에 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인정을 해주시면서 이제 교수님들을 뽑고 있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경영학과도 그렇지만 또 대학 본부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맞죠, 선생님? 네. 네네, 유사하게 말씀해 주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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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계명대학교의 신진교 학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역을 이제 우리가 전라도에서 이제 그 경상도 쪽으로 옮겨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신 학장님. 네, 반갑습니다. 계명대학교의 신진교입니다. 어, 이미 금숙균 교수님하고 전진철 교수님 좋은 말씀을 주셔서 저는 계명대학교의 조금 특징적인 요소를 세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점은 우선 교수님을 모신다 하더라도 많은 경우 한 3, 4년 지나면 수도권으로 이동해 가는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수 교수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학교에 잘 정착을 하셔서 이 교육과 연구를 잘 할 수 있도록 잘 지원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대학 차원에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또 그런 것들이 잘 돼야만이 지방에 있어서 이 경영학 교육도 잘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교수 채용과 관련해서 뭐 채용 방식이나 절차나 이런 것들은 다른 대학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해오던 정량지표 가운데 우리는 출신 대학하고 연구, 경력 이 세 가지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출신 대학이 뭐 글로벌 수준의 대학인가 또 국내에서 탑 클래스를 된 대학인가 아니면 그냥 국립대학 정도 수준인가 이런 정도로 세 가지로 나눴는데 이게 점수 차이가 한 100점을 전체로 본다면은 한 20, 30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에서 어떤 논문을 써서 학위를 했느냐를 저희 대학에서는 좀 중시 여기는 전통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전체 한 100점 가운데 절반의 점수가 연구 점수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교수님들 말씀하셨지만 SSCI라든가 QCI라든가 이렇게 임팩트 스코어에 따라서 이제 얼마나 우수한 논문을 썼느냐 이것이 또 채용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나머지 한 20% 정도가 경력을 봅니다. 여러 대학에서 이 전문 경력을 가진 또는 실무 경력을 한 분을 모시기를 기대합니다만 실제 그런 분은 뽑기 쉽지 않은데 저희들도 여기 20점 속에는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좀 굉장히 크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게 뽑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이었고요. 그다음 이런 계량 지표가 이제 전체 한 100이라면은 사실은 비계량 지표들이 저희들의 대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학에 오셔서 이 대학의 발전과 지역의 발전에 함께 동반자적인 어떤 노력 또는 그런 봉사 자세 이것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많이 봅니다. 다른 대학에서는 주말이 되면 서울에 올라가시고 또 월요일쯤 내려오셔서 목요일쯤 서울로 가시는 이런 교수님들이 들어 계시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대학에 내려오셔서 지방에 정착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학교 전략적 또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교수님들께 가능하면은 우리 대구에 거주해 달라는 직접적인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 이제 정성적 요소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발전과 지역 발전에 얼마나 이바지할 수 있는 어떤 태도 또는 그런 봉사 의지 이런 것들을 얼마나 가지는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또 이것이 교육부 정책이나 중앙정부나 또는 지방정부가 요구하는 부분들도 대학에 요구하는 부분들이 그런 산학연 연계 협력을 통해서 어떤 대학이 지역사회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자꾸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 교수인가 이런 것들도 정성적 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이제 연구나 교육이나 이런 일반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강조는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중요하긴 하지만 저희 대학은 그 교원 업적 평가 제도가 굉장히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 일반적인 교육이나 연구가 뒷받침되지 못하면은 승진이나 연구년이나 연구이나 여러 영역에 있어서 이렇게 차별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업적평가 제도가 좀 타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수님 내려오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다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용 평가 과정에서는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당락이 직접적으로 결정되지는 않는 부분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아까 그 실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산학협력 같은 것들을 중시해서 산학협력 중점 교수를 비정년 트랙, 정년 트랙으로 뽑습니다. 뽑는데 여기서 정년이라고 하면 산학협력 정년인데 산학협력 교수로 들어왔지만 들어와서 3년, 4년 지나면서 교원 업적평가를 해보니까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도 굉장히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된다. 그러면 정년 트랙의 전임 교수로 또 신분이 바뀌어지기도 하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대학이 굉장히 인사 활용에 있어서 굉장히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당시에는 신분이 연구 전담 교원일 수도 있고 교육 전담 교원일 수도 있고 산업체 중점 교원일 수도 있는데 4년 5년 이렇게 단기적으로 평가를 받아가면서 신분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인사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저희들 융합교육이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히 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런 기술 환경에 경영하기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전통 전공 영역을 가지고 교수님들이 자꾸 벽을 쌓는 부분이 있어서 한 2년 전부터 저희 대학에서 교수 채용을 할 적에 경영 일반이라고 이렇게 공고를 내고 갈로를 열어서 예를 들면 마케팅 분야 우대, 재무 분야 우대. 만약에 전통적으로 재무 분야를 뽑는다면은 경영 일반하고 재무 분야 우대, 마케팅을 뽑는다면은 경영 일반하고 마케팅 우대 이래 해놓으니까 저희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히 융합적인 연구를 하신 분들이 지원을 하는 사례가 있고 또 그런 분들이 대학에 와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굉장히 학생들이나 또는 기업이 원하는 그런 분야의 교육이나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근데 이런 분들이 전통의 전공 섹션 속에서 뽑으려면은 많은 교수들이 이분 우리 전공 아니다. 이분 저쪽 전공이다. 그래서 논문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 교수님들이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 뽑아놓으니까 오히려 교육, 연구 또 이렇게 사회 기여 이런 것들이 훨씬 그런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요즘 재무부장 같은 경우도 이제 MIS와 어떻게 잘 연계를 해서 가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통 재무 관련 하신 분보다는 좀 이 핀테크나 이런 거 관련해서 은행, 금융, 보험 산업과 잘 연계된 어떤 뭔가를 해온 사람들이 학교에서도 학생들 교육이나 이런 만족도가 훨씬 높이고 있는 그런 성과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채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1차적으로는 전공 분야 교수님들의 의견을 제일 중시 여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성적 요소를 지방에 거주하는 문제,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문제, 대학 발전과 개인의 발전이 함께 가는 문제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본부에서 2차례 면접을 합니다. 2차례 면접을 본부에서. 본부에서 본 중요한 요소는 어떤 학문적인 어떤 업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교수로 교육자로서 또는 연구자로서의 인성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특징적인 요소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신학장님. 네. 정리를 해보면은, 사실 이제 아까 조선대하고 나름대로 괴가 같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들은 것 중에서는 두 번째 말씀, 특히 강조하신 비정년 트랙으로 들어오신 교수님들 중에서 사실은 학교와 지역사회에 대한 그런 커미트먼트를 갖고 연구와 교육 활동을 해주시는 분들이 전임 트랙의, 정년 트랙의 교수로서 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오픈해 놨다는 점이 하나가 굉장히 좀 네. 인상적으로 들렸고요. 또 하나는 또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여기 학장님도 대부분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 융합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우리가 경영학 일반이지만 그 안에서의 세부 전공도 생각을 하시면서 뽑으신다는 게 또 하나 굉장히 또 좀 다르게 보이는 그런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학교 상황에 맞춰서 네. 좋은 우수한 교수님을 뽑으시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로 저는 느껴지는데 아무튼 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항상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러면 이제 강원대의 정재현 학장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원대학교 정재현입니다. 사실은 제가 7월 말로 학장 임기가 끝이 나서 지금 학장이 아닌데 이 포럼에 참석하는 게 이게 마땅한지 제가 회장님한테 여쭤봤는데요. 뭐 그래도 괜찮다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 포럼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국립대를 대표해서 저보고 좀 뭔가 교수 채용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저는 사립대하고 좀 다른 측면들을 몇 가지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저희 대학의 채용에 대한 최근의 분위기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대학은 사립대학하고 이제 근본적으로 약간 이제 교수 채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법적으로도 제약이 있고요. 전임 교원의 TO를 교육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대학하고 달리 한 분이 퇴임을 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신임 교수를 충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TO가 늘거나 줄어들 수는 있지만 관리하고 있는 TO의 범위 내에서 교수를 충원한다. 이게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립대학처럼 이렇게 다양한 트랙의 교수 충원이 잘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만 하더라도 강의 전담 교수라는 그런 비정년 트랙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전부 다가 정년 트랙이고요. 일부 국립대의 경우에 강의 전담 교수를 두고 있는 대학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산학협력 중점 교수인데요. 저희 대학은 산학협력 중점 교수가 정년, 비정년이 있는데 앞에 계명대 우리 학장님 말씀처럼 비정년으로 들어왔다 정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정년 트랙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이 산학협력 중점 교수는 평가도 산학협력으로 평가를 받고 성적에 따라서 부교수, 정교수 승진을 하고 정년까지 보장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아마 사립대도 그렇게 되는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러니까 교수의 이 트랙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교수님 그리고 산학협력 중점 교수 이 정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저희 대부분의 국립대학이 비슷한데요. 많은 수의 교수님들이 퇴임을 하셨습니다. 1년에 한 100분 정도씩 이렇게 퇴임을 하시다 보니까 거꾸로 그 정도를 이제 충원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상당히 많은 교수님들을 충원을 했는데요. 물론 한 분이 퇴임하신다 그래서 그분 TO를 똑같은 학과에 그대로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영대학에서 5분이 퇴임을 하셨다. 그러면 5분의 TO를 다 받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2-3분 정도의 TO를 받는 이런 현상들이 최근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대학 본부에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이제 각 학과별로 TO를 배정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학과들이 이렇게 좀 교수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교수 숫자가 많은 단과 대학으로부터 그 다원을 좀 이렇게 유출해 가고자 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의 경우에는 최근 5년 동안
이제 신임 교수님 20명 정도를 충원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현재 저희 대학의 총 교수님이 51분인데 최근 5년 동안에 20분이 오셨으니까 40%가 이렇게 교체가 된 것이죠. 근데 이러한 현상이 아쉽게도 거의 이제 막을 내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퇴임하실 분들이 비슷한 연배에 계신 분들이 대거 퇴임을 하시고 나서 지금은 이제 그게 좀 띄엄띄엄 이루어지다 보니까 앞으로는 대부분의 국립대학들, 제가 오늘 포럼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번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대부분의 이 국립대학들이 1년에 1학기, 2학기 포함해서 한두 명 정도 경영대학의 교수를 충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5년 동안 계속 충원을 많이 했고 앞으로는 이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오늘 제가 이거 준비를 하면서 꼭 이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7월 14일 날 교육공무원 임용령이라는 게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국립대학 교수를 충원하는 법령인데요. 이 법령의 골자가 뭐냐면 국립대 여성 교원 비율을 앞으로 2030년까지 대거 늘리겠다라는 게 이 개정안의 핵심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로 지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물론 경영대뿐만 아니고요, 전체 학교 전체적으로 여성 교원을 우대하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요. 2019년 기준으로 사립대학의 여성 교원 비율이 약 29% 정도 되는데 국립대학은 17%밖에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성 교원의 비율이 낮다 보니까 이거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매년 한 0.7%에서 0.8% 정도 비율을 높이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줘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학교 이름 밝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전남대 교수 공채 자료를 좀 봤더니 아예 트랙이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여성 교원에서 19분 이렇게 따로 공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반 교원에서 또 별도로 이렇게 공채하는, 그러니까 아예 공고 자체를 별개로 이렇게 내는 그런 현상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최근에 이거하고는 이제 별개로 제가 최근 저희 학교가 20분의 교수님들을 초빙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여성 우대와 관계없이 그냥 공개 경쟁을 통해서 채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분 중에 10분이 여자 교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제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남성 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는 정보를 드리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트이기 때문에 저희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그 부분을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 대학도 다른 지방대학하고 별 차이 없이 이제 앞에 두 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지역사회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중심으로 교수를 기존에 채용을 해왔고요. 또 저희가 싫지만 경영학의 각 트랙별로 안분하는 구조로 이제 교수 충원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 현상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는 그런 이제 연구 중심의 교수 채용은 조금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다들 공통적인 생각이실 것 같고요. 특히 지방에 있는 대학의 경우에 이제 기본 역량 진단 평가라고 하는 게 대학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큰 프레셔를 가하고 있습니다. 3주기 평가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학사 관리를 강화하고 또 학생 지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교수의 책무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또 부여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수 충원을 할 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교육과 산학협력 또는 봉사, 행정부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대학에 지원하시는 우리 신진 교수님들께서 좀 잘 이해하시고 각 학교의 특징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여러 가지 이제 책무성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감안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좌장님께서 질문하신 건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역 대학이 이제 학령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굉장히 위기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국립대에 몸을 담고 있지만 막연하게 국립대학은 뭐 국가가 세운 대학이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 지역대학의 국립대들도 정말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 그 학령 인구의 감소의 벽을 넘기가 너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립대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이런 거는 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로 일단 제 첫 번째 준비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정학장님, 제가 이제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사립대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국립대, 그러니까 공공성을 띠고 있는 국립대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정보를 주신 것 같고요. 아마도 이 국립대는 정부 교육부의 그 틀 안에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립대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아주 좋은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네 분 얘기를 다 듣고 보면은 아마 저희도 똑같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까지는 사실 교수를 뽑는 데 있어서 아무리 저희가 정성적인 것들을 보려고 한다고 해도 정량적인 부분들을 볼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컸고 그 정량적인 부분에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경영 전문대학원을 만드는 시점부터 BK 사업 이 지원이 이제 경영학 분야로 되기 시작했고 그 후로서는 이제 학문 후속수대 양성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연구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상들이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면 한국의 경영학계가 이제 그런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또 각 학교의 노력을 베이스로 해서 많이 발전을 해온 것 같긴 하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희 고려대학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고려대학교는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은 연구중심 대학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씩의 토론은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생각을 버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을 선발을 할 때는 이제 뭐 어떻게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첫째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연구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출신 학교가 어디냐에 대해서도 따지지 않고 어떻게 본다면 뭐 출신뿐만이 아니라 성별 또 혹은 외국인이냐 내국인이냐 이런 부분도 사실은 따지지 않고 저희가 선발하고자 하는 분야에서의 최고의 그 연구 역량을 보여주시는 분들을 위주로 사실은 뽑으려고 노력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의 교수님들의 이제 학부 출신을 놓고 보면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출신이 지금 이 과반수를 넘지 못한 게 꽤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꼭 이제 외국 대학을 나오신 분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의 대학을 나오시고 박사를 하신 분들도 사실은 그러니까 국내에서 박사까지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 기준은 연구 역량을 중심으로 하고 최근에 제가 이제 학장이 된 다음에 신임 교수를 뽑을 때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뭐 다들 정년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전 이제 다른 학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교수가 되시고 나시면은 조금 연구에 대한 관심보다는 또 다른 뭐 교육이라든지 산학협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경우들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현재로서는 최대한 그 박사 학위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리크루팅을 해왔고요. 제가 학장이 된 다음에 8분의 신임 교수를 현재 선발을 했는데
그 중에 8분 중에 제 기억으로는 2분이 국내 대학에서 아닙니다. 2분이 국내 대학에서 옮겨오시는 경우고 나머지 6분은 해외 대학에서 저희들이 모셔온 걸로 돼 있고요. 마지막에 우리 정 학장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도 여성 교원의 숫자와 비율이 너무 적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여성 교원이라면은 다른 조건과 비교했을 때 예를 들면 지원자들 중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우선권을 여성 교원에게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을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교원들에 대한 충원을 저희들이 과거에는 한 10분 정도까지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 숫자에서 많이 줄어들어서 말씀을 했지만 이제 여러 가지 국제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외국인 교수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신임 교수, 고려대학교는 신임 교수 뽑을 때 가장 중요해 보이는 게 연구 역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그 분야별로 탑저널들을 글로벌 탑저널들을 정해놓고 이제 신임 교수님 들어오셔서 정 교수가 재임용이 지나가고 정 교수를 받으셔야 테뉴어가 이제 되는 건데 그렇게 될 때까지 필요한 그러니까 탑저널 그 숫자를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저희는 이제 시장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한국의 경영학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입장에서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놓고 봤을 때 외국 대학들의 그 페이 스케일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컴펜세이션 패키지하고 국내 대학이 워낙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박사를 마치시고 굉장히 나름대로 잘 하셔서 그쪽 대학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 들어오고자 하는 생각이 그렇게 그다지 많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리크루팅이 그렇게 뭐 녹록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모든 대학이 하듯이 이미 그 사전에 정해진 프로세스를 따라서 투명하게 프로세스는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탑저널에 대한 퍼블리케이션이 가능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이런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교수 요원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최근에 그 오신 8분 중에 6분은 분야는 좀 다양한데요. 그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된 예를 들면 뭐 그 데이터 애널리틱스라든지 데이터 사이언스라든지 이런 IT 쪽 관련된 부분들의 영역에도 그 분야가 꼭 MIS나 예를 들면 생산 관리 쪽이 아니라도 뭐 파이낸스라든지 어카운팅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쪽도 사실은 그런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분들을 조금 더 뽑고자 노력을 좀 했고요. 그거는 시대적인 변화를 좀 맞춰보기 위한 노력이었고 이러한 성향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자기 본인 분야에서의 고유의 연구 역량도 중요하지만 좀 새로운 것들을 접목시켜서 하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한 그런 그 요구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분들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씩 생기고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 해왔고요. 그래서 근데 교수님들, 학장님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학문 분야 영역대로 사실은 많이 뽑습니다. 우리 이제 그 우리 계명대의 신 학장님께서는 이제 경영학 일반 이렇게 내신다고 했는데 저희는 아직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다 얘기 나오셨듯이 교수를 뽑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의 안배라는 것도 그 고려가 되고 있고 하지만 이제 그 MIS 전공을 하시는 교수님들한테는 굉장히 죄송스러운 얘기인지 모르지만 MIS 분야 같은 경우는 부침이 좀 있었던 학문 분야였는데 사실은 이제 21세기가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제 그쪽 분야가 굉장히 그 큰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IT나 디지털 디스럽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수용도가 좀 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뭐 열리고는 있는데 저희도 사실은 학교 입장에서 본다면 교수님들이 서로 그러니까 분야 주임 교수님들이 모여서 저희는 7개 분야가 있습니다. 경영대학 내에. 그래서 7개 전공 주임 교수님들이 모여서 상호 협의를 통해서 교수님의 어떤 분야의 교수님을 모실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공고를 내고 뽑는 그런 과정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저희는 이미 말씀 나오셨는데 교육 부분은 사실은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교육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정도를 보고 있고 아마도 그 교수를 뽑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퍼센테이지는 연구 역량에 사실은 두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은 현재 그런 생각을 갖고 교수 충원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 코로나 뭐 지금 사실은 가장 한국의 대학들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국의 대학들도 느끼고 있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코비드 19으로 인한 아마 재정적인 이슈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사실은 대학 본부들이 지속적으로 교수님들을 충원을 해 주실 건지 하는 것들이 아마 그래도 가장 좀 궁금한 부분인 것 같은데 국립대는 대체를 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사립대 같은 경우들은 교수 숫자를 얼마까지 늘릴 수 있을까 하는 것들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경영대학이 교원의 숫자를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순수한 경영학만을 하신 분이 아니라 경영학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부분들하고의 용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원들을 만약에 저희들이 좀 리크루팅을 할 수 있기 시작한다면 아무래도 좀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이제 저희는 겸임교수 그러면 다르게 생각하는데 저는 학내 겸임교수의 개념이라는 것들을 좀 도입을 해보면 경영대학이 경영학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사회와 경제와 경영에 뿌리를 두고 있다 보니까 그런 변화를 같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동반자가 아닌 리딩을 하려면은 이제 그런 저희들이 교원을 뽑는 데 있어서도 좀 고민을 해보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제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석 없이 저희는 그냥 연구 중심의 학교로서 그 기본적인 철학을 그대로 갖고 교수님들을 선발을 해왔고요. 지난 그 8분 중에서는 그 ABD 그러니까 박사를 막 마치신 분들도 사실은 고려를 해서 선발을 해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 여기까지고요. 간간히 이제 우리 학장님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사실 이제 우리 권 학장님 같은 경우는 이미 전체적으로 이제 현재 갖고 있는 고민에 플러스해서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고 다들 다 해주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선발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말씀드릴 때 그런 얘기를 좀 했지만 진짜 앞으로는 어떤 교원들을 뽑아야 될까? 우리가 제한 요건들은 많이 있지만 어떻게 교원을 뽑는 것이 맞을까 하는 질문은 아마도 세 번째 제가 그 학장님들하고 공유를 좀 해보고 싶었던 사실 경영학이라는 거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까?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하이어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이 고등교육의 시장만이 아니라 저희가 글로벌리 사실은 학생들이 결국은 경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경영학의 미래라는 거하고 좀 연결이 충분히 되어 있을 것 같아서요.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방식에서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계시는지 혹은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그게 각 대학의 미래에 대한 생각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자유롭게 이 대담식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학장님들이 말씀해 주신 중에 많이 섞여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학장님을 이렇게 지명하는 것보다는 혹시 공유해 주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뽑을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회자님? 네, 네, 네. 그 학생님들, 예, 권석균 학생님 말씀. 그거 생각하시기 전에 제가 시간 좀 벌어드릴게요. 조금 한두 가지, 첫째는 교수 충원이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임 교수 충원도 있지만 학내 충원 개념이 있잖아요. 학내 충원 네. 개념. 그래서 아까 지금 확장성 얘기하셨는데, 이제 저희 학교에서, 교무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은, 우리 이제 미국에서 많이 하잖아요. 조인트 어포인트먼트 제도를 좀 하자. 그러면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기업법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필요 없이 법학 전문대학원에 기업법이라든지 이런 거 전문가가 굉장히 많거든요. 좋은 분들이. 그런 분들을 조인트 포인트 해서 우리 경영학과에 50%나 25% 정도 포인트를 하면 그분들이 이제 강의도 하고,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조인트 포인트먼 교수들은 교수회에 참여하잖아요. 교수회에 참여하고, 네. 그러나 의결권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학교에서 의결권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제 커미티 멤버 중에 한 분은 사회학과 교수님이셨고, 그분이 커미티에 들어왔고, 학과 교수에 항상 들어오는 분이었어요. 네트워크 이런 쪽인데. 그런 거를 저희 학교에서 시도를 이제 논의를 했어요. 하고 또 저는 적극적으로 이제 학장으로서 주장을 했고, 한데, 좀 애매하게 통과는 됐어요. 통과는 됐는데, 지금 그게 이제 활성화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학장이 끝나기 전에 그런 거를 좀 몇 분을 초빙을 하려고 그랬어요. 특히 법대 교수님들 관심 가신 분 많아. 근데 그게 좀 분위기나 여건이 조성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문 간 교류도 있고 그다음에 상당한 정도로 그분을 매개로 해서 그죠? 학과 간에 또 단과대학 간에 상당히 많은 게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그런 분야가 많으니까 우리 경영학은 많잖아요. 그런 분야가.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이 좀 더 풍부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 전문가들이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그 분야에.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노사관계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경제학과나 또 노동경제뿐만 아니라 노동법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함께 조인트 포인트에서 수업을 제공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강사 구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좀 어떠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임 트랙이 감소되는 이슈가 있어요. 가장 큰 반발이.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강의 전담 교수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도는 있는데 우리 과에서 지금 한 명도 채용을 못 하고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많은 선생님들이 고민을 하는 게 그런 분들 많이 채용을 하면 전임 트랙을 안 주지 않겠느냐, TO가 제한된 자원 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양한 형태의 자원, 리소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 그만 만들어질 수 있다면 꽤 다양한 형태의 교수 충원이 이 경력자 충원 비슷하게 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연구 중심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도 잘 알죠. 굉장히 참 좋은 일관된 형태 연구 역량 중심으로 하는데 꽤 많은 대학이 좀 다르거든요. 위치와 또 학생들의 수요와 또 다르기 때문에 만약 연구 중심 대학을 다 표방을 해요. 우리도. 왜냐하면 연구 중심 대학 표방을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하는 것이죠. 당연히 뭐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거기다 쏟거든요. 그런 학문적 열정을 조금은 어떤 정말 학생들의 역량 배양이라든지 이 전문 교육 쪽으로 열정을 조금만 분산시켜주면 정말 좋은 교육기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물론 좋은 연구도 하고 좋은 교육도 하고 좋은 정말 그 사회 봉사나 기여도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게 우리가 원래 원하는 모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정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좀 열린 마음이 필요한 것 같고 또 그런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줄까 이런 것들이 아마 경영대 학장님들이 앞으로 많이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특히 경영학은 실학이잖아요. 그리고 실용적인 어떤 지식들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X가 B를 거쳐서 Y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하다 보면 이걸 내가 왜 하는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실제로. 그죠? 그리고 뭐
세컨더리 데이터 가지고 수없이 많은 기업 성과를 좌지우지하는 수없이 많은 변수를 찾아내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죠? 제가 너무 너무 도발적인 말씀인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사회 임팩트라는 거 저는 그 학술지 평가 임팩트 팩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나 경영의 세계에 뭔가 임팩트가 있는 연구를 하면 좋겠다. 기여하는 연구, 영향을 미치는 연구를 하면 좋겠다. 이게 이제 사실 그 중요한 키워드잖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경영학계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실제 그런 연구를 많이 권장을 하고 신임 교수들도 또 주니어 교수들도 그런 쪽에 많은 그런 어떤 관심을 갖게 이끌어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교수의 풀도 다양해지면 그런 쪽에 더 눈을 뜨게 될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까 뭐 AI, 아까 어널리틱스 얘기했지만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어널리틱스 전공을 한번 만들어봤다. 경영대학원에 문 닫았습니다. 왜냐면 안 와요. 그렇지만 마케팅 어널리틱스 이런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많이 와요. 과목은 많이 관심이 있지만 아직 그것이 하나의 트랙으로 가기에는 좀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교수 전체가 그런 풀이 이루어지면서 그런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이 그쪽에 눈을 뜨고 새로운 어떤 그런 그 교육적인 어떤 영역에 대해서 그 사람 학생들이 따라갈 때 그것이 형성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너무나 통상적이고 기존의 연구에 집중을 하고 그걸 기준으로 교수를 뽑고 그리고 사실 연구보다 교육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라는 기준만 가지고 신임 교수를 뽑고 그것만 가지고 우리끼리 얘기를 하고 화두로 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볼 때가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권 학장님 정말 그 좋은 화두를 많이 주십니다. 그 사실 아까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서도 그 이제 외대 경영대 같은 경우는 연구와 강의 트랙이 나눠져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교수님들을 볼 때. 근데 이제 그거에 좀 사실 저는 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뽑을 때부터 나눠서 뽑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신 이후에 뭔가 외대 경영대에서 생각하는 방식으로 좀 더 연구 중심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강의나 교육 쪽에 더 가시거나 이렇게 하는 트랙을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어떻게 하시는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제도,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제도, 그 다음에 학교의 제도하고 제가 지금 뭐 혼재를 해서 그랬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연구 중심 교수와 강의 중심 교수는 우리 학교의 제도입니다. 학교의 제도. 실제 우리 경영대학은 지금 그 채택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기존의 교수님들이 이제 예를 들면 좀 가면서 선택의 여지를 두면서 그러면 강의 중심 교수가 되면 책임 필수가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건 아시잖아요. 그리고 연구 중심 교수는 책임 필수 줄여주고 근데 이건 학교의 제도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우리 경영대학은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누구나가 다 연구 중심 교수를 지금 원하니까 하고 계시니까. 저희 고려대학교는 대학 본부 차원에서 그런 제도가 없고요. 없군요. 사실 경영대학 학장으로서는 저는 임기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학장으로서는 그런 제도를 좀 한번 경영대학에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정교수 테뉴어를 받으신 정교수님들 중에서 저희 학교에서 저희는 357 문덕호봉이라는 걸 갖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4년에 한 번씩은 뭔가 기준이 조금 다른 센 기준이 들어옵니다. 그거 넘어가시려면. 그래서 일정 부분이 그러니까 정교수가 되신 이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신 분들의 경우라면은 그런 선택을 좀 할 수 있게끔 하면은 저희들이 좀 그 교육에 대한 수요라든지 또 개인적으로 연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맞춰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정말 그래도 본부 차원에서 좋은 제도를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겉으로 이제 당신은 연구 중에 이렇게 공표는 안 하죠, 당연히. 공표하면 안 되죠. 교수님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책임 늘려주고 줄여주고 연구 요건을 약화시켜주고 뭐 이런 식의 제도적인 뒷받침이죠. 경영대학이야말로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강의 수요가 많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강의 수요가 많죠. 지금 권 학장님 말씀해주셨는데 그 사이에 다른 학장님들 우리 정진태 학장님이나 신진규 학장님이나 정재현 학장님 좀 더 애드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추가해 주실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권석균 학장님 말씀이 조금 연결해서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이
학창으로서 가장 어려웠었던 게 이제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던 그 교과목 또는 전공 분야에 대한 그 생각, 그 이제 뭐 좋게 표현하면 철밥통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특정 교과목이나 특정 전공 영역에서 개설되는 교과목을 자신의 밥그릇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좋은 교수님을 뽑기 위해서는 교과 과정이 유연해야 되고 새로운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올 수 있는 교과 과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교수님들의 저항이 너무너무 커서 제가 한국경영교육인정원에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정원이 지금까지 그 경영교육 인증과 평가 이렇게 이쪽에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 진짜 이 경영학 교육이 가야 될 방향을 좀 제시해주고 그런 영역에서 교과 과정의 좀 틀까지도 뭐 대학의 특성에 따라서 좀 트랙을 좀 만들어주면 이렇게 좀 경영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근데 이걸 개별 대학의 교수님들끼리 회의를 해서 합의를 하라면 절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깰 수 있는 이게 이제 경영학회 차원에서도 이런 노력이나 또는 이런 또 방향 제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그 오죽 노력했으면은 경영학 일반이라는 공고를 내고 그 특정 이제 기존 분야의 교수님들의 그 말씀을 담아드리기 위해서 갈로 열고 마케팅 우대에 갈로 닫았습니다. 근데 이거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학장 그만두면 다시 원위치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획기적인 전환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진짜 우수한 교수들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뽑기도 어려울 것 같고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분야를 경영학 교육이 담아내기도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그래서 여전히 그 뭐 고려대나 뭐 외대나 이런 데 하는 그런 연구 역량만 보고 교수를 뽑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연구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영역 속에서만 표현하는 연구지 그 제가 박사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대학에서 이런 분야의 교수를 뽑는 분야에 논문을 써서 어플라이 하게 되죠. 그 대학이 전혀 개설되지 않은 교과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사회 수요가 있다고 해서 논문을 써서 이렇게 연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교과 과정에 대한 어떤 개편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별 대학의 노력으로서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좀 학회나 경영교육 인증원 차원에서 이런 분야에 대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그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방대학의 저희 대학까지 이제 역사가 오래된 대학 같은 경우에 더더욱 어렵습니다. 신설대학은 이게 좀 상대적으로 유연할 수가 있겠는데 그다음에 저희 그 경영대학 같은 게 좀 특징적인 중에 하나가 이제 국제화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공 학과별로 외국인 교수를 의무적으로 다 뽑아놓고 또 외국인 교수가 학생 교육 수업과 학생 지도 동시에 하고 그래서 우리는 교수 선발할 적에 이제 국제화 관련 역량들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특히 우리 지방대학의 생존 전략하고도 좀 연계되어 있는 것이 지금 저희 대학에 와 있는 외국인 학생이 한 2,2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지금 뭐 과거에는 중국 중심의 학생이었다가 지금 동남아로 지금 그 아세안 국가들로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제가 긍정적으로 본 부분은 뭐냐면 지방 그 아세안 국가들에 있는 학생들 중에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 대학과 같은 곳에 진학하기를 희망을 합니다. 다만 어려움은 한국어에 대한 장벽하고 두 번째는 학비에 대한 장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국내 학생을 그 우수 학생을 장학금 줘서 뽑는 것 한 방법이지만 이제 열려 있는 세상에서 이 아세안 국가들의 진짜 똑똑한 학생들을 우리 대학이 뽑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많이 고민도 했었고 또 그런 대학 또 그쪽 정부 그쪽에 있는 기업 또 우리나라의 기관들 뭐 이런 협력을 하니까 매년 이 아세안 국가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을 우리가 뽑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런 학생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 만족을 시키고 그 학생들이 다시 그 해당 국가에 돌아갔을 적에 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나 우리 경영대학교에 대한 그 좋은 느낌을 그랬을 적에 또 다음 그 사람의 소개로 우리 학교를 계속 들어오고 있는 사례가 지금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경영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가지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자부심도 가지고 또 그것을 또 해당 본 모국에 돌아가서도 굉장히 그 우리나라의 경영학 교육이나 또는 이런 내용들을 그쪽에 좀 전파해 나가는 긍정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저희들이 학과내에서 좀 분석을 해보니까 과거에는 외국에서 유학을 온 학생들의 통로가 외국에 있는 그 국가의 유학원 또는 정부기관 이렇게 통해서 제일 많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의 아세안 국가에서는 제일 많이 오는 것은 학생을 졸업한 학생의 소개로 지인의 소개로 온 학생이 한 절반 정도가 됩니다. 이 굉장히 그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영학 교육이 이제는 그 한국에만 머물지 않고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에서도 한국적 경영 방식들이 좀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인재 교육의 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그때 신 학장님 말씀해주신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다른 학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신 학장님 말씀하신 그 내부에서의 어떤 변화의 추구를 하고자 했을 때에 겪는 어려움들이 꼭 이제 저희 지금 현재 학장을 하고 있거나 우리 이제 학장 방금 이제 그만두신 우리 정 학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볼 때 이제 그런 이슈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고 뭔가 우리도 같이 좀 변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부에서 그런 변화를 자체적으로 만들어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AACSB나 에퀴스 인증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굉장히 많은 요구 조건이나 권고 사항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맞춰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창업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지만 뭐 저희가 서스테이너빌리티 그러니까 지속 성장 가능성 같은 다양한 얘기들이 교과 과정에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들으면 이제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은 그게 교수 요원을 충원하는 데도 사실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니까 지금 이제 이 한국에 있는 경영지역인증원도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주신 거고 아마 그거는 저희 경영학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경영학자들이 모여서 하고 계시니까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이슈지만 필요한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적 경영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신학자님께서. 그게 사실은 한류나 이런 여러 가지를 타고 사실은 그전부터 뭐 좀 요새는 뭐라고 하지만 새마을 운동이니 여러 가지 이슈로 해서 개발도상국을 강대로 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정부가 코이카나 이런 여러 가지 단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한국적 경영학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여기 오늘 참여해 주신 저를 포함한 모든 학장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너무 국제적인 연구 역량 강화를 하다 보니까 과연 그 한국에 대한 한국 경영학에 대한 연구, 한국적 경영에 대한 연구를 얼마나 해왔을까? 만약에 그런 쪽으로도 연구와 교육을 하려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미래에 어떤 분들을 그 분야의 교수로 모셔야 될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정말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학장님. 네. 아무튼 저도 다시 한번 고민을 더 해봐야 되는 포인트로 느껴지기 감사합니다. 시작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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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정윤철 학장님, 네. 뭐 소리가 아직도 조금 잘 들립니다. 아주 잘 들립니다. 네. 네, 아까 저도 처음에 늦게 이 시스템이 다운되고 그래서 늦게 들어온 바람에 저도 역시 학장이기가 7월 말로 끝났습니다. 그래.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그걸 먼저 언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건 뭐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이 신학장님이나 그리고 권학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떤 교훈을 뽑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그 정체성의 형성은 우리가 시장한테 주는 시그널이고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경영학이 좀 많이 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어느 조선대학교 상황이 아니고 전체 우리 학장들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대학 우리 경영학이 어떤 인재 있는 우수한 교수를 우리가 양성을 하고 또 시장에 내놔야 될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크게 대변되고 있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내지는 포스트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는 뭔가 그 무크 같은 경우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교수들은요, 단순하게 한 가지 기능적인 부분에 특화되어 있고 능력 있는 그런 교수보다는 이 퍼실리테이터라고 표현하죠. 다양한 분야에, 그러니까 기본적인 하이테크에 관련된 것들은 이미 코세라라든지 그런 뭐 에덱스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런 데를 통해서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미 나울리지는 그쪽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다양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서 이 학생들에게 이걸 쉽게 또 다양하게 해석해 줄 수가 있겠는가, 설명해 줄 수가. 그러다 보면 이제 교수는 정말로 유능한 교수만이 교수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러한 교수를 저희들은 이제 양성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런 교수들이 시장에 나가고 그러면서 대학이 성장하고 발전했을 때 뭐 사회 대학의 지적 책임, 사회적 책임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전체적으로 그 각 대학에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모든 대학들이 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짧은 시간 동안에 교수를 채용을 하다 보니까 양적인 지표라고 하는 연구 쪽에 국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면은 이제 차라리 들어올 때는 쉽게 들어오고 미국에 있는 테뉴어 시스템들이 좀 강화돼서 그래서 뭔가 교육과 연구 그리고 대학의 정체성하고 맞는 그런 우수한 인재가 정말 정착을 할 수 있는 테뉴어 시스템이 조금은 제도적으로 정착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 채용에 있어서도 약간의 유연성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럼 경영학은 어떤 형식이 돼야 될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경영학이 이제 매트릭스로 움직여져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많은 학장님들이 아직까지도 이 각 그 학문적 영역으로 되어 있는 기능, 우리가 말하는 산업시대에 있었던 그 기능별로 지금 현재 이렇게 아직도 사일로 이펙트가 굉장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이걸 어크로스하고 있는 뭔가 다른 특별한 영역에 있는 영역을 강조하고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 대학도 이제 어떠한 과목을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기존에 있었던 기능식의 과정을 떠나서 마이크로 디그리 같은 어떤 그런 이 스페셜리티가 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 만들어지고 전공화되고 전공보다는 이런 것들이 쉽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컨센트레이션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래서 경영학이 매트릭스 형태로서 움직여줄 수 있다 그러면 좀 더 이 사회를 조금 더 선도해 갈 수 있는 경영학의 위치를 차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조선대 정진철 학장님 정말 제가 이제 나중에 좀 화두로 좀 던지고 싶었던 말씀을 그대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정말 100% 동감합니다. 사실 이것저것 다 떠나도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경영학이 어떻게 가야 될까 할 때 기능 중심의 전공이 과연 앞으로도 존재할 수 있느냐, 메이트릭스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옳으신 말씀인 것 같고요. 저희 고대 경영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은 학부 커리큘럼 안에 지금 본부와 협의 중이고, 협의가 잘 끝나면 내년부터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어나운스를 하려고 하는 트랙이, 뭐 아까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그 다음에 뭐 소셜 밸류 앤 서스테이너빌리티,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교과 과정을 따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경우는 이제 저희가 뭐 이중 전공 이런 것처럼 30몇 학점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한 4과목에서 5과목 정도 주어진 거에서 들으면은 저희들이 그거를 정학장님 말씀하신 대로 컨센트레이션 트랙이라는 거로 해서 학생들이 취업을 하거나 나중에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때 이런 거를 좀 더 관심을 가졌다 하는 식으로 해서 말씀하신 마이크로 디그리 개념으로 학교를 다닐 때 학생들이 좀 자기 주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설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럼 교과목이 그렇게 다양해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아까 권 학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교내에 저희들이 경영학으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경영대학 내에서도 사일로가 있기 때문에 사일로 간의 겸임교습 제도를 좀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예를 들면 밸류에이션이다. 그러니까 뭐 기업에 대한 기업 가치 평가다 그러면은 어카운팅에서 보는 거 하고
파이낸스 보는 시각들이 각기 다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같이 좀 조합을 해서 하면 어떨까? 그럼 꼭 그거를 어카운팅에서만 한다거나 파이낸스에서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종 학장님께서 그걸 그냥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변화가 생기게 되면 당연히 신임 교수를 뽑는 데거나 아무튼 어떤 교원을 충원하는 데 있어서도 연구 중심의 교원을 하던 산학 협정이 됐건 이렇게 됐을 때 분명히 반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거기다 하나 제가 조금만 더 제 의견을 더한다면 사실은 저희가 산업별에 대한 연구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한국의 경영학자들이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뭐 저는 이제 전기전자 산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든지 IT에 많다든지 아니면 뭐 헬스케어 쪽에 많다든지 아니면 뭐 헤비 인더스트리에 많다든지 이런 조금 그 자기 전공 분야별로 뭔가 특성이 있다면 이런 그 전문성도 좀 키워줘야지 아까 학장님들이 말씀하신 그 학문이 학문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사구시 우리 권 학장님 말씀하셨듯이 실사구시의 학문으로 넘어가는 역할을 해줄 것 같은데 저희들이 너무 연구 역량만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미스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학장님들이 임기가 대부분 2년이시기 때문에 그동안 학장이 되시기 전까지 고민했던 거를 2년 동안 좀 해보시려고 하시다가 조금만 지나면 사실은 그냥 손 놓고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아마 그 교수님들을 새로운 교수님 뽑고 하는 그런 팔러시의 어떤 장기적인 안목을 조금 저해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뭐 저는 90년대에 부임했는데 그때 비교하면 굉장히 좋아진 시스템에서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있지 않나 생각을 듭니다. 네, 우리 저 강원대 정재현 학장님 뭐 혹시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으신지요?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메모를 좀 했는데요. 네. 앞에서 거의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가지만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대학에 있는 경영대학의 교육과정이 과연 똑같아야 되느냐 하는 거가 저희의 가장 큰 고민이고요. 각각의 학교가 처하고 있는 입장이 있고 또 키워내야 될 인재의 어떤 목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뭔가 좀 특성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이 있겠지만 계속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어떻게 우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각 대학에서 나름대로 저희도 뭐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교과목 개발도 하고 뭐 그런 트랙도 이제 만들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이렇게 뭐 다른 학생들 말씀처럼 이게 우리 교육 과정에 잘 녹아들어서 학생들이 잘 따라오는 그런 구조는 아직 못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한 고민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융합에 대한 부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마이크로 디그리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교내에서뿐만 아니라 아니면 더 나아가서 앞으로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저희 이제 국립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그 네트워크를 형성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아마 교육 과정에 대한 공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패턴으로 이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온라인 교육이 좀 확대되고 정착이 되면 그런 부분에서 대학 간의 어떤 이런 그 교류와 협력, 융합 이런 부분들이 또 새로운 하나의 트렌드로 대두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 거기에 뭔가 좀 대비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말씀은 저희 대학만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알고 계시지만 일부러 말씀 안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부복수 전공의 역차별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대학 내에서 많은 학생들이 경영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부복수 전공을 하면서 오히려 외부의 사회적 수요는 그런 친구들을 더 선호하는 그런 트렌드로 자꾸 가고 있거든요. 경영학만 한 학생보다는 오히려 뭐 어학의 강점이 있으면서 경영학도 어느 정도 개념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부분을 대학에서의 어떤 요구, 학생의 어떤 선택권 이런 부분들 때문에 통제하지 못하고 계속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계속 하고는 있는데 참 해결책이 없어서 굉장히 좀 답답한 심정이고요. 네, 그런 부분들 같이 좀 고민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강원대 정재현 학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제가 한마디로 그냥 마지막에 특히 그 왜 부전공 탁과 전공생이 경영을 부전공으로 하는 경우가 훨씬 경쟁력이 있는 경우도 있을 거다 말씀하시는 거를 저는 제가 한마디로 그 정의한다고 하면 경영학 교육의 위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은 경영학 전공의 위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 경영학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 부분이 조금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는 틀을 좀 달리 생각하는 방법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오늘의 주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런 변화가 있다면 교수님을 초빙을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게끔 저희들이 미래에는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최근에 저희가 AACSP 인증을 받았는데요, 작년에. 그 팀 리더가 그 플로리다 대학의 학장님이셨어요. 30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학장을.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은퇴를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들한테 하신 질문 중에 하나가, 왜 클리니컬 프로페서가 없냐, 경영대학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클리니컬 프로페서가 저희 나라 말로 하면은 임상교수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저희로 본다면, 그게 강의 전담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산학협력 중점 교수님이 되실 수도 있고 하긴 한데, 이제 조금 그 의도는 뭐냐면, 오랫동안 산업계 경험을 하시거나 했던 분들 중에서 그 경험과 이런 것들을 연구와 교육으로 끌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당신들은 어떻게 갖고 있느냐, 뭐 이런 말씀이셨어요.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들었냐면,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굉장히 그 경영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맑은 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가져왔다면, 이제는 맑은 물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세상이 여러 가지 색깔의 물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 맑은 물도 있지만 다른 색깔을 좀 섞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유연한 사고방식과 체계가 갖춰지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학장이 이제 2년 끝나갈 쯤 되니까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학장님도 정말 좋은 의견 많이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시간이 그 3시가 좀 넘었는데요. 저희 5명만 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지금 좀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가자분들이 계셔서 참가자분들께 뭐 좀 갖고 계신 의견이 있다면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거나 혹은 저희들한테 질문해 주실 게 있으면 질문하는 걸 듣고 거기에 대해서 좀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광현 교수님, 우리 네. 참가자분들께 혹시 저희들에게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의견이 있다거나 아니면 저희들한테 하실 질문이 있으시면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한 20분 넘게 참여해 주셨고요. 지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몇 분은 지금 나가신 것 같은데요. 혹시 저기 플로우에서 이 5분의 학장님 지금 오늘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뭔가 나름의 피드백이라든지 아니면 좀 의견을 주시면 굉장히 또 우리 논의의 풍부함을 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관련한 내용이 있으시면 편하게 그 스피커폰 마이크 기능을 네, 조승재 선생님께서 손을 드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기 소개 좀. 안녕하십니까? 예. 제 말씀 들리는가요? 예, 네, 잘 들립니다. 예. 저는 조선대학교의 조승재 교수라고 합니다. 우리 교수님들 반갑고요. 또 학장님들 많은 말씀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 강원대 정재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학 간의 어떤 교류 협력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수한 교수님들 채용 관계에서 사실 지방의 어떤 대학들에 있어서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교수님들을 모시려고는 하지만은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소위 서울 쪽으로
집중되어서 가는 것이 사실 현실이고 또 아까 일부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또 일부 교수님들은 지방에 정만 두고 어떻게 보면은 뭐 계속 서울로 거주를 하시면서 하다 보니까 그 해당되는 대학에서 계속해서 근무를 안 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뭐 몰입도가 좀 적다 할까 그런 부분도 사실 있는 것은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 대학 교류 간의 어떤 협력 이런 부분에서는 특히 이제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서울 쪽에 이런 우수한 대학의 우수한 교수님들 모시고 있는 대학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방에 뭐 출강이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뭐 대학 차원의 어떤 협력 개념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 좀 대학의 어떤 공식의 관계에서 우수한 교수님들이 지방에 자체적으로 우수한 교수님들 채용될 때까지는 어떤 출강에 대한 어떤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어떤 협력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우리 고려대 이제 김재혁 학자님이 또 복수 전공, 부전공에 대한 부분을 어떤 경영학의 위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의미에서 위기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그것을 뭐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타 전공에서 뭐 경영을 갖다가 많이 공부하겠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를 하고 하면서 오히려 경영을 갖다가 뭐 실용 학문으로서 많이 그 확대를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간단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제가 경영학의 위기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저희는 경영학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학생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 학생들로 하여금 경영학을 하는 친구들이 저희 뭐 고대 같은 경우는 심화 전공을 더 많이 합니다. 이중 전공을 하거나 다른 전공을 하기보다는 경영대학 내에서 하는 전공을 많이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강원대 정 학장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전공을 하는 친구들이 경영학을 이중 전공을 하거나 부전공을 했을 때 이제 바깥에서 보는 시각이 경영학만 아는 친구보다는 예를 들면 통계학을 하고 경영학을 했거나 뭐 심리학을 하고 경영학을 했거나 뭐 이런 학생들에 대한 소구점이 더 많아진다고 했을 때 저희 경영학이 계속해서 경영학에 대한 교육만을 우리 전공하는 학생들한테 저희로 입학한 학생들한테 했을 때는 과연 우리가 그 친구들한테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이제 저희들도 자꾸 또 다른 전공을 좀 더 해라 이렇게 이제 동료를 좀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의미에서 경영학의 위기였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한테는 나쁠 건 전혀 없죠. 근데 이제 제가 경영대 학장으로서 저희 경영대 학생을 생각할 때는 그럼 이 경영대 학생들한테 어떻게 좀 더 다양한 것들을 경험을 하게 해줄 거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 학생들의 경쟁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걱정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이 완전히 그 위기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우리 학생들의 경쟁력은 어떻게 제고할 수 있을까? 이런 뜻으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 일단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대학하고 뭐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의 교류라고 하는 게 이번에 코비드-19 이 사태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이제 커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저희가 여기 교수 충원에 대한 얘기하다가 이제 하는 얘기지만 저희가 뭐 큐세라든지 웹엑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에서도 뭐 K묵 해가지고 뭐 하다가 교육부 주관으로 하다가 안 됐지만 사실은 경영학계를 경영학교와 경영교육인증, 한국경영교육인증 이런 데들 중심으로 해서 좀 한국 경영대학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만들어서 각 대학별로 굉장히 좋은 컨텐츠들을 좀 같이 제공을 하고 그걸 공유를 해서 그리고 그런 거를 들었을 때는 일정 부분의 학생들의 교과 과정에서 인정이 되게끔 해주는 것이 이제는 과거에 저희가 갖고 있던 학점 교류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학생들이 여기저기 가서 과목을 듣고 할 수는 있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주는 그런 어떤 기폭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저희들이 잘 논의만 하면.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꼭 대학들이 다 경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저희가 많이 배웠던 코오피티션 개념으로 좀 베이스는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경영학
교육의 어떤 오픈 비즈니스 플랫폼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면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경영학 어떤 경영대학의 어떤 교수님들이라도 결국은 사회에 기여를 하는 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준영 선생님께서 요 경영대학 교수 충원 문제 해결 방안으로 동남아 국가의 분교를 설립해서 교수님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방법은 어떻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러려면은 저는 이제 그런 컨텐츠가 생기면은 자연스럽게 꼭 그 물리적으로 돈이 막 투자가 많이 드는 분교를 막 어디 설치하지 않아도 컨텐츠를 갖고 해외에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거고 그런 것들을 소화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 기존 교수님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학위를 하시고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기회들을 가질 수 있는 게 훨씬 폭이 넓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한번 왜 같이 한번 그 논의를 하셔서 그런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리고 그 컨텐츠는 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어느 정도까지 그거를 저희 학자만에 인정해 주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번뜩 드네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좀 같이 고민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컨텐츠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면 그게 또 교수 요원들을 더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학장님도 그러시고 조선대 조승재 교수님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네, 답이 감사합니다.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 교수님. 네. 혹시 또 다른 분 또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의견 주실 뭐 질문이라기보다 의견이 되실 것 같은데 의견을 주실 분 있으시면 한두 개 정도는 더 듣고 세션을 종료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없으시면 여기서 그냥 바로 끝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네. 김 교수님, 김광현 교수님. 네. 예. 혹시 뭐 그 지금 질문 주신 조승재 교수님, 그다음 복진영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뭐 추가로 뭐 관련해서 뭐 오늘 나눴던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있으면 네, 권학장님. 예, 제가 그냥 짧은 거 하나만 이제 아까 그 우리가 경영 내에서도 국가별로 사일로를 사실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 학부와 대학원 학생들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리 학부 학생들한테도 저는 수업을 하면서 어카운팅 공부 많이 해라, 왜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매니지먼트 전공이지만.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영 내에서 타 전공 분야의 어떤 그 수업을 들어야 되는 필요 이런 걸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학생들이 저 양반은 그쪽이 아닌데 왜 저걸 하라고 하시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달리 말하면 내 전공만 가지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수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학생들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 경영학 외의 학문에 대해서도 개방성을 가지게끔 해주는 것들은 우리 교수님들 책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 전공에 뭐 갇혔다는 표현이 죄송하지만 그 안에서 해서 가르치면 학생들이 계속 그 안에서만 이렇게 사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런 데서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보고 오늘 교육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또 박사과정도 그래요. 이제 고려대학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교수위원 배출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박사과정 학생들을 트레이닝을 시킬 때 아까 한국적 경영 얘기하시고 그랬지만 고려대학 교수님들이 제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한국적 경영에 관심 없는 분이 너무 많으셔요. 맞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연구에만 관심 있는데 그렇게 학생들을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박사학위를 마치고 타 대학의 교수로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박사과정을 받았지만 박사과정 시절의 트레이닝이 굉장히 일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 박사과정 학생들을 훈련을 시킬 때 이런 문제들 오늘 얘기한 문제들요. 한국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 한국 사회에 대한 임팩트가 필요하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연구만을 위한 연구가 아니고 의미 있는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통해서 경영학에 대한 어떤 개방성이나 이런 걸 키워줘서 교수위원을 배출하시면 좋겠어요. 특히 스카이대학 교수님들은요. 근데 제가 보는 스카이대학 교수님들은 너무나 그죠? 미국 학회에 나가는 건 좋아하지만 한국 학회는 잘 안 오셔요. 너무 일반화시켜서 죄송합니다만 한국 학회에 나와야 한국 경영을 얘기하시잖아요. 미국 학회에 가서 한국 경영에 제한된 얘기밖에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도 이제 저도 반성을 하지만 우리 다 같이 과연
교육적 가치를 어떻게 두고 경영학자로서의 고민인 거죠, 사실은요. 그죠? 타 전공과 달리 그런 것에 대해서 네. 다 같이 고민을 하고 그것이 교육에 녹아 들어가는 어떤 그런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지금 권학장님 하신 말씀도 정말로 폐부를 찌르는 듯한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 사실 정말 옳으신 얘기고요. 저희가 그 연구 쪽은 국제 경쟁력이라는 그냥 그 theme 안에서 너무 국제적인 연구만을 해왔던 게 사실이고, 제 기억으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았을 때 한국의 파이낸스나 어카운팅 같은 경우는 한국의 데이터들을 갖고 굉장히 그 국제적인 저널에 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나름대로 좀 해결이 돼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굉장히 임팩이 컸던 것 같아요, 저희 나라에도. 그런데 이제 그 뭐 각자 다 분야가 다르시겠지만 전 마케팅 분야긴 한데요. 사실 이런 분야에서 한국적인 그 얘기를 갖고도 사실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도 제가 잠시 본 것 중에 하나가 BTS와 BTS 같은 경우에 대한 수업이 하버드 대학의 경영전문대학원에 한 정말 어마무시하게 유명하신 교수님이 그 테마만 갖고 한 학기 과목을 만드실 정도라고 하는데, 과연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또 얼마만큼 그런 것들이 됐느냐.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산학협동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시죠.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경영대 교수로서 꼭 그 산업계에 계시는 분들한테만 뭐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많은 얘기 중에 특히 우리 권 학장님이 말씀하신 임팩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저희들이 하고 있는 활동, 연구, 교육 모든 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세의 변환, 뭐 또 생각의 변환, 또 그리고 저희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치면 학교로서 보면은 어떤 행정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좀 돼야 의미 있는 산학협동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안에서는 신임 교원을 뽑을 때도 그런 분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수용할 건지에 대한 각 학교별로의 좀 의미 있는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 커리어가 10년이 좀 덜 남았긴 한데요. 앞으로는 좀 노력해서 많이 남으셨네요. 권 학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아마 마지막 그 질문이 되실 것 같은데요. 우리 강 교수님, 여기 그 아이디로는 성함이 제가 제이강이라고 나오시는데요. 그 손을 아, 네. 네네. 네,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 있는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이라고 아주 길고 장황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협동과정에 있는 교수입니다. 서울대학교에 온 지는 벌써 한 15년 넘어가는데요. 사실은 오늘 그 전략경영학회하고 중소기업학회, 기경학회 융합 세션에 들어가려다가 어떻게 헤매다 보니까 여기 들어왔는데, 말씀하시는 것들이 너무 정말 가슴에 와닿고, 지금 우리나라 경영학 미래에 꼭 필요한 것들을 너무 재밌어서 하여튼 지금 엔타이어 세션을 스테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 이제 교수님 좀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 제가 좀 당부를 드리는 면에서 지금 질문 코멘트를 하게 됐는데요.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교원을 국가의 일방적인 정책에 의해서 아주 별로 준비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리크루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입니다. 같은 여자 교수니까 좋은 거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도 서울대학교에서 계속 이 부분을 위해서 한 5년, 6년, 거의 10년 전부터 꾸준하게 일을 해온 사람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행정적으로 이렇게 어떤 쿼타를 일방적으로 정부가 주고 그것을 미트하지 않으면은 어떤 불이익이 있다라는 식으로 하는 정책은 반드시 어드밴티지보다는 디서밴티지가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영학자로서.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여성 학자들한테 기회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일 때문에 오히려
트랩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지 아마 학장님들 이미 다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당부를 드리는 것은 특히 그 어떤 아카데믹스나 또 서비스나 뭐 티칭이나 교원이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항목에서 좀 타협하지 말고 정말 최고의 베스트를 좀 뽑아 주십사고, 지금 힘드시겠지만 베스트를 뽑아서 그 여성 교원들이 교수가 되고 나서는 정말 타임 오범이 되고 또 더 정말 이래서 여자 교수들 잘 뽑았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여성 교원을, 그런 쿼터가 없이도 여성 교원 뽑으니까 정말 좋다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써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뭐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제가 가장 주위에서 보니까, 제가 지금 기술경영경제대학원은 공대에 있습니다. 경영대가 아니고. 그래서 여성 교원을 뽑는데 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실력이 좋은 사람이 없어서 못 뽑는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한 몇 년 동안 들어왔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정말 넓고 깊이 보셨냐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아까 제 학장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나 어떤 분야 부분, 뭐 특히 학교가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큰 요인이 될 것 같은데, 학연 같은 거, 지연, 그런 거에 매이지 않고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좀 가까운 네트워크, 그 인디비주얼 퍼스널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뽑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크게 안 내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오버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뭐 방법 중에 하나는 뭐 아카데미 오브 매니지먼트나 그런 가장 큰 국제 학회에 그 어나운스먼트를 내는 것이, 그것이 뭐 어나운스먼트의 목적뿐만 아니라 학교의 어떤 홍보도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서없이 네. 말씀드린 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강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저희 경영대는 이제 80명이 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여성 교원 숫자가 몇 명 안 돼요. 저희 요번에 2020학년도 신입생의 여학생 비율이 56% 정도 된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마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경영대학을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이제 여자 대학에 있는 경영학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 부분이 사실은 성비는 안 맞다고 보면 되는데요.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저희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모집 공고가 나갈 때 각 분야별로 저희 경영학회 같은 그런 AOMA, 뭐 저희는 AMA라든지 이런 데로 다 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 고려대학교에 경영대학에 계시는 여성 교수님들 중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꼭 학연 때문에 뽑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우수한 교수님들이 있으면 뽑고 싶은 게 정말 정말 간절한 바람이라고 보면 되는데, 고대가 이미지가 좀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알고 있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프렌들리한 그런 환경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홍보를 잘 못했나 봅니다. 근데 사실 저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의 여학생들이 들어왔던 입학 추이를 보게 되면 21세기가 되면서 여학생 비율이 10%가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최근에는 가파르게 이제 50%가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꼭 경영학 교수님이 경영학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시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았던 게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이라고 무조건 뽑을 수 있는 상황은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수한 여성 그 교수 요원 분들을 아직 많이 발견하지 못한 거는 뭐 저희가 아직 덜 적극적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다 해서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디버시티 이슈 저희 고려대학교에는 디버시티 커미티라는 게 있어서 이제 그런 이슈들을 학교 전체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은 사립대학이지만 그런 부분을 맞춰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답변을 해도 될까요? 짧게. 네네. 아예 고려대를 콕 집어서 얘기한 건 절대 아니고요, 학장님. 고려대, 뭐 경영대는 이미 오히려 서울대나 뭐 다른 뭐 유수의 대학보다 특히 제 분야 뭐 경영 전략 뭐 그쪽에는 뭐 아주 우수한 교수님들을 정말 뭐 그런 구분 없이 잘 리크루트 하셔서 정말 좋은 그룹 만들어 놓으신 걸로 알고 있고, 뭐 일단 아무래도 제가 걱정하는 건 갑자기 국가 정책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오다 보면은 학장님들이 아무래도 그 쿼타를 미트하기 위해서 무리한 경우가 아무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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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아 교수님이시죠? 예, 제가 네. 성함 죄송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인사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고민이 항상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도 많은 위원회에서 뭐 남성 여성이 아니라 특정 성이 40%를 위원회 구성이 40%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이게 트레이드오프가 오히려 질을 구성되는 분들의 좀 퀄리티랄까요? 아니면 뭐 경험, 자격 이런 것이 충분하지 않으신 경우도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떤 고민 나눠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나 여자 교수님께서 그런 고민을 나눠주시니까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 조금 더 뭐랄까요,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3시 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다음 세션이 있어서 여기에서 우리 오늘 포럼을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5분의 교수님, 그 다음에 또 관련해서 관심 있는 많은 교수님들께서 경영대 교수 채용과 관련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영대학 그리고 경영학의 교육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통찰을 나눌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해 주신 5분의 학장님 그리고 참여해 주신 또 우리 회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